28번의 대책. 왜 집값은 2배가 됐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5년 총정리. 집은 사는 바이 곳이 아니다. 그 후 5년 대한민국 부동산에 무슨 일이? 28번. 문재인 정부 5년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 횟수입니다. 집은 사는 바이 것이 아니라 사는 라이브 곳.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 안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5년의 핵심을 3분 30초 만에 압축해드립니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 즉,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세금과 대출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망치, 세금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양도세. 이 모든 세금을 다주택자에게는 말 그대로 중과, 즉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 10억을 벌어도 7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정도였죠. 집 팔지 말고 버텨라가 아니라 제발 팔아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망치, 대출입니다. LTV, DTI, DSR.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돈줄을 꽉 조인 겁니다. 특히 강력했던 건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영원 한 푼도 못 받게 막아버렸습니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에서 비싼 집 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공급 대책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 집들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전월세 상한제 막았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선한 의도의 정책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규제들은 시장을 안정시켰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역사적인 폭등을 기록합니다.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매물 잠김입니다. 양도세가 너무 무서워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자며 증여를 택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팔 물건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 가격은 당연히 폭등했죠. 둘째, 임대차 3법의 역설입니다. 집주인들은 어차피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린다는 생각에 새로 내놓는 전세 매물의 가격을 4년치 인상분을 미리 당겨 한꺼번에 폭등시켰습니다. 또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도 늘어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전세가가 폭등하자 불안해진 세입자들은 이럴 바엔 영끌에서 집을 사자는 패닉바잉에 합류했습니다. 결국 투기 수요를 잡으려던 강력한 규제는 공급 부족이라는 시장의 공포를 자극했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던 법은 전세 대란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와 막대한 유동성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습니다. 선한 의도와 강력한 규제가 시장의 복잡성 속에서 의도치 않은 최악의 결과를 낳은 5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